자, 이번엔 디트로이트 특집입니다. 카라트 빈티지 자켓의 양대 산맥은 액티브 자켓과 디트로이트 자켓이 있습니다. 액티브 자켓은 지난 시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디트로이트 자켓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 있는 옛날 물건을 소개하는 빈티지 월드입니다. 오늘은 카라트 디트로이트 자켓 특집인데요. 사실 제가 채널을 개설하고 가장 먼저 올렸던 카라트 총정리 영상에서 이 디트로이트 자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심도 있게 이 디트로이트 자켓의 종류와 역사,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디트로이트 자켓이 어떤 자켓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카라트가 어떤 도시에서 창업을 시작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미국 미시건주에 있는 디트로이트 시티에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1889년에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그곳에 있는 공사장 인부를 위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작업복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어요. 작업복이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질긴 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또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라를 달았어요. 근데 카라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은 영어 사전에 적혀 있는데 목을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라를 달았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물건을 보관할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머니를 양쪽에 달았어요. 그래서 사선 지퍼가 들어가는 걸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는 이 지퍼가 달린 지퍼 포켓을 다른 거죠. 또 뭐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뭐 헐렁헐렁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를 이렇게 좀 조일 수 있는 버클 같은 것도 달았고, 그러니까 또 핏 자체도 굉장히 허리가 딱 핏되게 딱 달라붙게 만드는 이러한 스타일의 옷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소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추로 버튼으로 이제 딱 조일 수 있도록 딱 핏되는 스타일의 옷을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젠하워 자켓의 한 종류다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장군의 이름입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가 이 군인 시절, 장군 시절에 이제 자신에게 맞는 군복을 만들려고 이제 재단사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사이드 포켓이랑 뭐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고 이렇게 핏되게 허리가 딱 핏되게 되고 손목도 이렇게 딱 잡아주는 이런 자켓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젠하워 자켓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사실 지금 이 디트로이트 자켓이랑 다르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이젠하워 자켓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브랜드가 디키즈가 있어요. 그래서 디키즈의 아이젠하워 자켓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디트로이트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네. 이 느낌이 어떤 느낌 때문에 아이젠하워 자켓이라고 붙였는지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카라트 디트로이트 자켓의 카탈로그를 보면은 진짜 아이젠하워 자켓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카라트 디트로이트 자켓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확고해지고 하면서 디트로이트 자켓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카라트 디트로이트 자켓이 왜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그 인기를 얻게 된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카라트 디트로이트 자켓은 처음에 정말 인기가 없었어요. 사실 80년대, 90년대에는 백인들이 추운 날에 입는 용도로 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흑인들한테는 좀 인기가 있었는데, 특히 흑인 마약상들한테, 이 마약상들이 추운 날에 밖에 나가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영업을 해야 됐었거든요. 흑인들이 이 추위를 버티기 위해서 이런 따뜻한 카라트 자켓을 입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힙합 뮤지션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힙합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2000년대쯤 이제 에미넴이 카라트랑 콜라보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전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동묘나 광장시장에 빈티지샵에 가보시면은 이 카라트 자켓들이 10만 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 비싸게 진 이 디트로이트 자켓이 10만 원도 안 했고, 액티브 자켓도 10만 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렴했다는 거죠. 입는 사람들만 입었던, 그렇게 알고만 있는 사람들만 입었던 그런 브랜드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20년대가 되면서 일단 인터스텔라의 매튜 맥커너이가 카라트 디트로이트 자켓을 입고 빡 등장을 했어요.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조니 데뷔 또 입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래퍼들, 에이셉 라키라던가 카니에 웨스트 이런 사람들이 입고 나오면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 연예인들도 입고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중고 마켓들이 점점 또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번개정터, 후르츠 패밀리, 당근마켓 이런 것들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 중고 빈티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심도와 이 플랫폼상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 카라트 빈티지 자켓이 빡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트로이트 자켓 같은 경우는 진짜 뭐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50만 원, 100만 원까지 하는 그런 자켓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카라트 빈티지 자켓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비싼 디트로이트 자켓, 이 디트로이트 자켓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트로이트 자켓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트로이트 자켓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어떤 건지 참 복잡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수집을 어느 정도 완성한 입장에서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림 라인과 US 라인이 있습니다. 이 둘은 사실상 다른 브랜드이기 때문에 일단 분리를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US 라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샌드스톤 워싱이 들어간 라인, 그리고 샌드스톤 워싱이 없는 라인,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했는데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액티브 자켓을 설명을 하면서 샌드스톤 덕 액티브 자켓 그리고 폼 덕 액티브 자켓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트로이트 자켓은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이제 겉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샌드스톤 겉감과 폼 덕 겉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트로이트 자켓 같은 경우는 폼 덕 겉감으로 쭉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폼덕 타입으로 있다가 갑자기 뭐 웨더드 덕이 됐다가 러기드 플렉스가 됐다가 뭐 이렇게 막 다양한 겉감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부터 디트로이트 자켓의 분류를 워싱감이 있는 J97 라인 그리고 워싱감이 없는 J01 라인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워싱감이 있는 J97 라인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워싱감이 있는 디트로이트 자켓 이 J97 라인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담요 느낌이 나는 안감으로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겉감이죠. 겉감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샌드스톤 워싱이 들어가야 돼요. 샌드스톤 워싱이 들어간 이런 겉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J97 라인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J97 라인이 자리를 잡기 전에 이 샌드스톤 워싱이 들어가는데 이 외형은 디트로이트 같이 생긴 그런 품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JQ 품번들이 있습니다. 이 JQ 품번들 중에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 하나, JQ0438이라는 품번이 있어요. 이게 JQ0438입니다. 모스 그린 색상의 디트로이트 자켓같이 생겼는데 이 안감을 한번 보시면요, 담요 안감, 블랭킷 안감과 다른 퀼티드 나일론 안감입니다. 그래서 이 안감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도 있고 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액티브 자켓으로 치면 J06에서 이 안감을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봄과 가을에 입기 좋은 얇은 안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J97이 자리를 잡기 전에 만들어진 디트로이트 자켓의 원조격의 자켓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이 블랭킷 안감과 샌드스톤 겉감에 J97과 비슷하게 생긴 디트로이트 자켓이 나왔냐? 그게 1998년에 J43이 나오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J43, J64, J65, J76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 이 자켓들의 차이점은 색상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J43 같은 경우는 오닉스 색상, 체스트넛 색상, 그리고 헌터그린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똑같다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블랭킷 안감과 샌드스톤 겉감, 그리고 공통된 특징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 사각캡, 이 가슴 포켓에 달린 이 사각캡이 1.5배 큽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있죠. 뭐냐면 조니 뎁이 입고 나온 그 자켓이 어떤 품번의 어떤 색상의 자켓이냐 하는 건데, 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이 조니 뎁이 입은 걸 자세히 보시면요, J97의 이 가죽 캡보다 1.5배 큰 자켓을 입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모스 그린 같아요. 그래서 모스 그린 색상의 1.5배 택을 갖고 있는 그 품번이 J76입니다. 그래서 J43, J64, J65, J76 중에서 J76만 모스 그린 색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J76이 저는 그 조니 뎁이 입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갔고, 그래서 이제 J64 PTL 색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태초로 나온 J97 라인의 시초입니다. 블랭킷 안감을 가지고 있고 겉감이 샌드스톤 워싱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J97 라인의 시초들이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J43, J64, J65, J76 이게 있다. 그리고 이것 중에 하나를 조니 뎁이 입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J43, J64, J65, J76이 2000년대 초반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똑같은 시기에 2000년대 초반에 샌드스톤 오싱의 블랭킷 안감에 이제 가죽 탭이 1.5배 작아진 딱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 디트로이트 자켓 J97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도 J97이에요. 이게 이제 MTL 색상이에요. 메탈 색상이고, 이게 이제 카르트 브라운 색상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가장 유명한 모스 그린 색상이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이제 PTL 색상, 페트롤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 라인들 중에서 WJ97이라는 애가 있어요. W가 이제 우먼즈의 약자인데, 이제 우먼즈 이 디트로이트 자켓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여성 모델에만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색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빈티지 로즈 색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자켓이기도 하고, 이 빈티지 로즈 색상 일단 장점은 뭐냐면, 저도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접어서 있거든요. 손목이 정말 길게 나와요. 정말 길게 나오는데 외국인 여성 모델이다 보니까 손목이 조금 짧게 해줘요. 그래서 이걸 입으면요, 굉장히 손목이 핏되게 딱 맞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너무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너무 억강 느낌이 너무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또 적당하게 딱 억강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게 2X 라지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움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남자들이 입기 좀 어렵고, 2X 라지 사이즈 딱 하시면은 딱 핏된 라지를 딱 느끼실 수 있어요. 기장감도 적당하고, 이제 뭐 손목 길이도, 팔 길이도 적당하고, 이런 것들을 딱 맞출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2X 라지. 자, 근데 그러면 이 J97을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냐, 그냥 새 거 사면 안 되냐 이건데, J97은 2019년도에 단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막 생산이 되다가 이제 2019년도에 단종이 되면서 이제 못 사요. 못 사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무슨 느낌이면 비트코인 같은 느낌이에요. 더 이상 생산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없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사고팔고를 하면서 점점 시세가 오르는 그런 형국입니다. 약간 근데 뭐 이게 지금 뭐 가치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뭐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뭐 디트로이트 자켓이 정말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벌이라도 그냥 사두시고 그냥 쟁겨두시면서 대대손손 물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 수 있는 새 옷 디트로이트 자켓은 없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J01 라인 중에 있어요. 그래서 J01 라인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J01인데, 이 J01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담요 안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겉감은 샌드스톤 오징감이 없는 그냥 일반 겉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가끔 이렇게 디트로이트 같이 생겼는데 담요가 없는 거는 시세가 좀 떨어져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어쨌든 이 J01이 담요 안감을 가지고 있고, 겉감은 이렇게 워싱감 없는 겉감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J01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품번만 점점 변하는 양상을 취하는데, 일단 가장 먼저 나온 태초의 제품, 그게 뭐냐면 6BLJ라는 애가 있어요. 6BLJ의 6은 브라운 컬러를 의미하고요, B는 블랭킷, 담요죠. 그 다음에 L은 안감을 의미하는 라이닝, 그 다음에 J는 재킷입니다. 가끔 6BLJT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T는 톨을 의미해요. 톨 버전. 뭐 그러면은 이제 뭐 브라운 색상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그때 품번이 또 달라지는데, JB105가 블랙 색상, 그 다음에 JB104가 그린 색상, 그리고 JB102가 네이비 색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품번별로 색상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이게 6BLJ가 세월이 흐르면서 1998년에 J01이라는 녀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J01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녀석인데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외형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택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색상이 변하면 품번도 변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블랙 색상이 JB105 뭐 이런 식으로 변했었죠. 근데 이 J01이 되면서 다 같은 J01인데 컬러 코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J01의 BRN 브라운 색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컬러 코드가 변하게 된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사이즈에 대한 표기가 변했습니다. 이 J01의 택을 보시면 막 44 사이즈, 48 사이즈, 50 사이즈 막 이렇게 숫자로 사이즈가 적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아리까리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공홈에서 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이 몇 사이즈, 44 사이즈가 뭐 대충 뭐 M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서 이제 그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걸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택만 변했지 외형적인 특성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2012년도가 되면서 J001이라는 녀석으로 변해요. 이게 외형은 마찬가지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또 근데 택이 조금 변해요. 뭐냐면
이 44 사이즈, 50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숫자로 표기가 되던 게 이때부터 2012년도에 나온 J001부터는 M 사이즈, 뭐 엑스라지 사이즈 뭐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사이즈를 표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택이 목에 사각탭이 있고 사각탭 아래에 작은 사이즈 택이 붙어있는 형상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 스타일 케어 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택의 위치만 봐도 이게 J001인지 뭐 J01인지 뭐 이 정도는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외형적인 차이는 없고 사이즈 택만 변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J001이 쭉 생산이 되다가 이게 또 이제 2019년도에 단종이 됐어요. 2019년도는 이제 카라트 굉장히 이제 대대적인 단종 시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단종이 됐는데 샌드스톤도 단종이 됐고 J001도 단종이 됐어요. 근데 단종이 됐지만 이게 명맥을 이어가는 어떤 디트로이트 자켓이 생산이 되고 있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디트로이트 자켓의 현행 제품인데 바로 품번을 103828이라고 해요. 103828. 제가 이거를 또 사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촬영이 늦었던 게 이 미국에서 직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촬영이 좀 늦어졌는데 103828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카라트 디트로이트 자켓의 현행 제품인 103828이에요. 보시면 약간의 차이점이 생기긴 했어요. 물론 이제 액티브 자켓도 마찬가지지만 이 현행 제품으로 올수록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쨍한 느낌의 브라운 컬러가 됩니다. 요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요, 확실히 이제 컬러감의 차이가 있겠죠. 요거는 사실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컬러적인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을 텐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러운 워싱감이 생기면서 이런 색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하실 때도 현행 제품, 그러니까 이런 쨍한 새운 느낌이 좋으시면 이걸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른 이렇게 물 빠진 느낌이 좋으시면 이 옛날 제품을 사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J01 정도쯤 돼야 요 정도 색감이 나옵니다. J001은 약간 요거에 좀 더 가까운 색감이에요. 실제로 요 정도 색감이고,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요 자켓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이 지퍼가 변했습니다. 지퍼가 여기 약간 플라스틱 느낌의 지퍼,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멋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철제 느낌의 이제 지퍼가 이 플라스틱 느낌의 지퍼로 바뀌었습니다. 검정색 플라스틱 느낌의 지퍼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목에 있는 이 단추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데 허리에 있는 이 스트랩이 없었어요. 허리에 그 버클이 없었습니다. 허리를 핏대에 딱 조일 수 있는 그 버클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택적인 특징도 달라진다. 뭐냐면 현행 제품들은 지금 거의 다 이렇게 검정색 블랙 택을 하고 있어요. 검정색 색상의 택이 되었다. 그리고 허리에는 스타일 케어 택이 이렇게 달려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행 제품도 알아봤죠. 저희가 이제 미국 공홈에서 저거는 충분히 구매할 수 있고, 품번은 103828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윰라인이 있습니다. 카라트 윰라인. 제가 윰라인을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제품, 이 윰라인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굉장히 안감들과 겉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 지금 이것만 봐도 데님 겉감에다가 안감은 또 퀼티드 나일론 안감이죠. 그래서 이런 안감들, 그러니까 겉감과 안감이 다양한 종류로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되고, 핏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뭐냐면 이제 윰라인들이 굉장히 기장이 길고 또 슬림하게 나와요. 약간 레귤러 핏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슬림하거나 레귤러의 느낌으로 나오고 총장도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뭐 US 라인과 그럼 대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약간 오버핏에 그냥 숏한 기장감이 좋으시면 US 라인을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슬림하고 딱 맞는 거를 좋아하시면요, 윰 라인을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라트 디트로이트 자켓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창업을 했던 디트로이트의 이름을 따서 디트로이트 자켓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카라트의 꽃은 디트로이트 자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다양한 디트로이트 자켓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징을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구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빈티지 월드였습니다.